자, 그 중복 순열까지 개념 정리에 얼추했으면 이제 좀 어려운 유형들을 좀 같이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순열 조합에서 무너져 있는 인원들이 꽤 보이네요. 일단은 참 오늘 일요일 저녁 7시 반인데요. 야, 주말에 일요일이고 뭐 다른 학원 있고 하면은 알겠는데 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올해 좀 공부 자리 잡아놓은 김에 좀 하면 안 될까? 너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320일 깨져 있다. 아직도 여유 부리고 있는 인원이 많은 것 같아. 집에 가고 싶을 때 가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그렇게 해서 대학 가겠니? 침도 일장하고, 아까 뉴스 나왔는데, 이번 주 1월 3일까지 연장됐어요. 우리 이렇게 굴러가야 돼요. 독서실 스터디 카페 더 연장했습니다. 나가서 공부하세요. 제발 좀 부탁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올해 2020년도 수능 본 고3들 많이 망가졌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나도 노는, 주변 분위기 다 휩쓸려갖고 지금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간다. 응? 여유 부릴 때가 지금 아닙니다. 에? 제발 부탁이야. 제발. 제가 또 한움큼 속과 내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난 너네들 데리고 진짜 성과 낼 거라니까 올해. 내 이렇게 의욕적으로 덤벼들 때 같이 좀 시너지 좀 내자. 자, 어쨌든 잔소리 그만하고 제가 사실은 교재 마플 되게 좋다라고 했던 게 여기 뭐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뭐 얘도 마찬가지, 수학 상하도 마찬가지였고 이 마플 특강 있죠. 요 부분. 오히려 여기가 더 중요해요. 더 오히려 어려운 유형, 그다음에 시험에 수능에 나올 법한 유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뤄주고 있거든요. 아마 중복 순열만 해도 두 개인가 세 개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을 건데 특강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특히 입체도형의 색칠하는 수 원순열을 포함해서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한번 교재 보시면 이렇게 총 3개 페이지에 걸쳐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신에서 여태까지 정팔면체 여기까지는 오바예요. 여기까지는 오바고 정팔면체는 그냥 외우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나와도 그냥 외우시면 이제 그냥 어차피 정팔면체 색칠하는 경우 이렇게 그냥 객관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오바고 좀 잘 살펴보시면 원리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사각뿔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사각뿔이면 사이드에 생기는 그죠? 여기에 있는 삼각형의 모양이 다 똑같고요. 정사각뿔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의 윗변인 직사각뿔은 또 경우가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원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회전함에 따라서 생기는 배열이 같은 것은 같은 회전으로 치겠다. 이 얘기가 원순열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러니까 양옆에 돌아가는 모양 자체가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 분명히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얘 같은 건 이제 어렵지 않아요. 서로 다른 5가지 색깔 중, 자, 이렇게 생기는 정사각뿔에 돌려가면서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아마 식만 써보시면 뭐 5 컨비네이션 그냥 5라고 쓰셔도 되고요. 곱하기 3팩 이렇게까지 가서 5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30까지가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럼 그 원리가 무엇이냐?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 색깔 중 바닥면에 칠할 색깔 5개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예요. 자, 색깔 몇 개 남죠? 4개 남죠. 4개를 양 사이드에서 원순열로 원형 배열을 시키겠다. n-1 팩토리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쉽죠? 정오각불도 마찬가지겠네요. 6 컨비네이션 1 곱하기 4 팩토리얼 5-1 팩토리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6면체 같은 게 정사면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죠? 근데 정사면체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정사각뿔 같은 케이스야. 그죠? 바닥에 누워지면은 아마 굳이 보셨을 때 이렇게 누일 거라고요. 그죠? 하지만 정사면체는 이면이 아니라 요면이 바닥에 놓여요. 그죠? 같은 경우도 있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파란색 면을 바닥면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사이드 면을 하나 빨간색 면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여기에 색칠하는 경우에는 1번, 그
다음에 빨간색 면에 2번, 나머지 3, 4를 돌리든 4, 3을 돌리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식 생각하기에는 네 가지 색깔 중 바닥면, 파란색 면, 바닥면에 칠할 색깔 4개 중에 하나 선택. 자, 어차피 사이드에 이제 남은 세 가지를 원순열로 배열할 거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3-1팩토리얼. 그래서 얼마? 8가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4분의 1을 한번 4분의 1까지를 곱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4분의 1을 곱해야 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경우의 수는 맞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마 그죠? 이 경우에는 여기가 1번 색깔이 칠해지고 이제 여기에 2번 색깔이 칠해지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사면체에서 얘가 바닥에 놓여진다면 여기에 1번, 여기에 2번이 칠해지는 경우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여기에 1번, 여기에 2번 칠해지는 경우가 어때요? 서로 같은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즉 바닥면에 놓이는 개수, 그죠? 만큼 상쇄해서 없애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육면체, 얘네 두 개를 좀 콜라보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6가지 색깔 중에서 위에 칠할 색깔 6개 중에 하나 선택, 남은 5개 중에 밑에 칠할 거 하나 선택, 남은 4개가 원형 배열로 3팩토리얼이 끝인 것 같지만 6분의 1로 한번 이제 곱해 6으로 한번 나눠 주셔야 되는 게, 자, 여기에 1번이 칠해져 있는 경우, 그런데 여기 사이드에 1번이 칠해져 있는 경우가 위로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똑같은 경우로 이제 중복돼서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 경우마다 다 상쇄해서 없애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맨 윗면에 1번, 그죠? 그 다음에 바닥면에 2번, 그 다음에 3, 4, 5, 6 이렇게 칠해지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이렇게 돌면서 3, 4, 5, 6 칠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양 사이드에. 지금 얘네 두 개가 같은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바닥에 놓이느냐, 바닥에 정다면체의 경우네요. 바닥에 놓이는 경우는 이 면에, 그죠? 정다면체 같은 경우는 면의 개수만큼 한번 상쇄해서 없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문제 오늘 조금 질문 들어온 것 좀 같이 풀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뭐 설명 잘 된 것 같고요. 좀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1단원, 2단원 있죠. 중복, 순열, 그리고 중복 조합. 자, 여기가 가장 고난이도예요.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뒤에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확률하고 통계로 넘어가시면 오히려 문제가 훨씬 쉬워지고요. 여기가 진짜 짜증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수학 하에서 배웠던 n 퍼미테이셔널이나 n 컴비네이셔널 순서에 따라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느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n개에서 r개를 선택만 하느냐, 중복 생각해서 순서 고려해서 선택하느냐,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중복 조합, 중복 허락하고 순서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느냐.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딱 직관적으로 문제를 읽고 이렇게 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딱 설명 한번 듣고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따지자면 유형 자체가 수만 가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케이스를 잘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땀한테 쉽게 얘기해서 노가다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케이스별로 쫙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과정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고난이도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이걸 그냥 설명만 듣고 뭐 킬러 풀이 막 진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해설지에 나와 있듯이 유려한 풀이. 근데 사실 고난이도 터프 정도 넘어가시면 해설지 봐도 빡치죠. 해설지 자체가 케이스를 그냥 한 땀 한 땀 나누는 거니까. 그 케이스 나누는 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 하에서 조합을 배울 때 분명히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로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과 분배, 그러니까 제한된 조건이 예를 들어서 상자에 공을 넣는데 한 개, 한 개, 세 개를 넣느냐, 두 개, 두 개, 한 개를 넣느냐, 똑같이 5개를 넣어도, 그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종종이 아니라 되게 자주 등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할과 분배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여보, 나 지금 뭐 해? 그래서 일단 분할과 분배를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좀 케이스 나누기에 대한 훈련을 좀 해볼 거예요. 케이스 나누기에 대한 훈련을.
자, 보시면 교재 33페이지에 발전 문제 30번인데요. 자, 이 문제 좀 한번 볼게요. 얘는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녀를 좀 이용하되 케이스별로 좀 나눠야 되는데, 자, 문제 읽고 문제에서 필요한 요소들만 먼저 좀 뽑아내보죠. 자, A 상자랑 B 상자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A 상자, B 상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A 상자, B 상자에 펭귄 인형이 작은 거에서 큰 거대로, 곰돌이 인형이 작은 거에서 큰 거대로 4개, 3개 이렇게 서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이 진열대에 진열을 할 거거든요. 근데 약속된 조건 두 가지가 있죠. 같은 상자에 담겨 있는 인형은 그러니까 즉 펭귄 인형은 펭귄 인형끼리, 곰돌이 인형은 곰돌이 인형끼리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으로 줄 설 수밖에 없겠다예요. 진열할 수밖에 없겠다. 물론 펭귄과 곰돌이가 뒤섞여도 되니까 펭귄이 조금 더 커도 곰돌이는 조금 더 작아도 관계가 없지만 곰돌이끼리만 놓고 보셨을 땐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A 상자, 즉 펭귄 인형의 왼쪽에서 두 번째 너네요. 얘는요 상자 B 곰돌이 인형에서 왼쪽보다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얘보다 무조건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문제를 좀 종합해 보시면 차라리 이제 펭귄 인형을 작은 거에서부터 P1, P2, P3 이렇게 번호를 매겨버리고요. 곰돌이 인형을 자 작은 거에서 B1, B2, B3, B4 이렇게까지 줄 세워 그죠? 이름 붙여서 놓아 보시고요. 이제 7개를 쭉 줄을 세울 거예요. 근데 약속된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두 번째 조건만 없다 치시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P1, P2, P3 얘를 동일한 P 취급, B1, B2, B3, B4를 동일한 B 취급해서 너 3개랑 너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7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로 나눌래. 그럼 개 중에는 P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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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B 이렇게 줄 서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이 안에는. 왜 그렇게 따졌어요? 어차피 같은 거 취급해버리면 너가 1번, 너가 2번, 너가 3번. 그러니까 P끼리는 왼쪽에서부터 작은 거에서부터 큰 순서대로 너가 1, 너가 2, 너가 3, 너가 4 약속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P2번은 B2번보다 물론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이 나조건이 이제 까다로운 건데 그럼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왜냐면 B1, 그러니까 똑같이 B1, B2, B3, B4도 B 취급, P도 P 취급. 그럼 개 중에는 BB, B, P, P, B, B, B 4개니까 끝이네요. P 이렇게까지 줄 서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이래버리면 B1, B2가 되고 P1, P2가 되는데 분명히 P2는 B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한 조건이.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제 케이스를 나눌 생각을 하셔야죠. 아 그렇구나. 케이스를 이제 나누셔야죠. 뭐냐면요. 7개가 배열이 될 때 맨 앞이 그죠? 맨 앞이 B로 그죠? 곰인형이 놓아졌다면 다음에 곰인형이 올 수가 없어요. 왜? 그 다음에 P가 와야 되는데 이래버리면 P2번은 B2번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맨 앞에 곰인형이 왔다면 P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곰인형이 오면 네가 이미 B2번이거든요. 그럼 P2번은 곰인형의 오른쪽에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귀찮으셔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맨 앞에 곰인형이 왔다면 P 이렇게 줄 세우시고 남은 4개, 즉 B 3개와 P 1개가 어떻게 줄 서도 그죠? 어떻게 줄 서도 네가 P2번이고 B2번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아니면 B2번이 맨 들어가든 P2번이 B2번보다 왼쪽에 있다는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맨 앞에 P가 온다면 그 다음 그죠? P가 와버려요. 그럼 이미 네가 P2번이기 때문에 B는 남은 자리 5개 이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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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하고 P 하나가 이 남은 5개의 자리에서 줄 설 건데요. 이미 이렇게 P2번이 여기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B2번은 어쨌든 P2번의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를 만족할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경우에요. 자, 이번에는요. P가 오고요. B가 왔어요. 그 다음엔 B가 오면 된다 안 된다. 너가 P1번이고 P2번은 이 다음 쪽에 생길 거고 이래버리면 P2번이 너란 말이에요. P2번은 P2번의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P 이렇게까지 줄 서면 되겠죠. 그림이 그러고 나서 나머지 즉 P 1개고 B, B, B 이렇게 남은 4개가 뒤에서 어떻게 줄 서도
이미 맨 앞에 자리 잡아놨던 게 P1번, B1번, P2번이기 때문에 P2번의 오른쪽, 즉 P2번이 B2번의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만족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다른 경우 있어요? 다른 경우는 생기지 않죠.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고정된 상태여야 되고요. 얘가 뒤에서 줄 서는 경우는 4개가 줄 설 때 똑같은 3개가 있잖아. 4가지 경우를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5가지 경우, 5개의 원소가 줄 서는 경우인데 4개가 똑같은 거잖아. 5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너도 4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케이스 1번과 2번과 3번의 합사건으로서 13가지의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경로 찾기 문제인데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이제 문제 푸는 이제 정해진 문제 유형이 정해진 것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것들 말고 이렇게 길이 중간에 끊어져 있거나 중간에 이제 막 호수가 파여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해설지 보시면 길잡이 점을 이게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는 점이죠.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케이스별로 세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길잡이 점 찾는 것 자체가 대단히 까다롭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까딱해서 한두 개 빼먹을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괜히 그렇게 어줍지 않게 찾지 마시고요. 중학교 때 방법이 제일 좋아요. 지금 이 문제 좀 적용시켜 보면요. 해설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아마 이렇게 나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도 유명한 문제라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길잡이 점 찾기. 근데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저는 중학교 때 그 방법을 제일 추천드려요. 지금 보시면 일단 A에서 출발을 해서 B를 갈 건데 최단 경로가 뭐야? 라고 물으면 1번, 2번, 3번, 4번, 5, 6, 7, 8개가 최단 경로지 이렇게까지 6개 온 상태에서 7, 8, 9, 10 이걸 우리가 최단 경로라고 하진 않죠. 그럼 일단 이 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요렇게 1번, 2번, 그러니까 다시 1번, 2번, 3번, 4번, 5, 6, 7, 8이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나 하나, 둘, 빽하는 순간 이건 최단 경로 아니라고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5, 6, 7, 8이나 하나, 둘,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나 이런 거를 허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양 사이드 필요 없는 방법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중학교 방법대로 한번 가보신다면 일단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경로가 한 가지죠. 이렇게 가는 거.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경로도 한 가지네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도 한 가지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도 한 가지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 한 가지와 이렇게 가는 한 가지가 합쳐진 여기까지 오는 경로는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두 가지에서 이렇게까지 가는 경로 두 가지죠. 여기 온 상태에서 그냥 이 길로 밖에 못 가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오는 경로는 이제 세 가지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는 거냐, 이렇게 혹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오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 그럼 이제 여기는 5가지 자연스럽게 여기 4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오는 경로죠. 그럼 4가지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경로도 4가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5가지의 경로니까요. 이렇게까지 오는 4가지와 5가지가 합쳐지는 9가지의 경로가 생길 것이고요. 여기까지 오는 경로가 5가지였으니까 그대로 5가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9가지와 5가지가 합쳐져서 14가지의 경로가 생기고요. 자, 4가지와 9가지가 합쳐지는 13가지 경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일로 갈 일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온 13가지 경로와 여기까지 온 14가지 경로가 합쳐진 27가지의 경로, 여기까지가 13가지였으니까 이렇게 가는 13가지의 경로가 최종적으로 합쳐진 40가지의 경로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게 제일 편하고 빠를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그 다음 뭐 한 번 더 해보시고요. 마찬가지 문제잖아요, 지금. 다 마찬가지 문제니까 한 번 더 해보시고 지금 마플 특강 세 번째 직육면체 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이제 가로열을 A, 세로열을 B,
높이열을 C라고 보시면 A에서 G까지 가는 경우는 총 6개의 문자죠. 근데 똑같은 게 2개, 2개, 2개 있으니까 2팩, 2팩, 2팩 이렇게까지 가시면 돼요. 즉 이걸로 줄 세는 경우 중에는 A, B, A, C, B, C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걔를 보면 이제 처음엔 A 가고 그 다음에 세로열 B 가고 그 다음 다시 가로열 A 가고 그 다음 높이 C 가고 그 다음 세로열 B 가고 그 다음 높이 C 가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그대로 쫓아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파여 있는 것도 중학교 때 방법대로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까지 가는 거 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아니죠. 이렇게까지 가는 게 이제 이렇게 가서 하나 하냐 이렇게 가서 2가지 그죠? 마찬가지로 쭉 세시면 돼요. 얘도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래놓고 보면 이제 좀 뒤에 우리가 좀 다뤄볼 문제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학하에서 조합을 배울 때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죠? 이거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분할은 나눈다라는 개념이고요. 너는 나누어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 색연필 하나와 파란색 색연필 하나를 한 개 한 개로 분할하는 경우는 지금 이 순간 한 가지예요. 자, 근데 이 빨간색 색연필과 파란색 색연필을 A와 B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에서는 자, 파란색 색연필을 A가 갖고 빨간색 색연필을 B가 갖고 혹은 빨간색 색연필을 A가 갖고 파란색 색연필을 B가 갖고 이 경우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배의 수는 분할의 수에서 연달아 곱사건으로 그죠? 받는 사람이 예를 이제 조라고 할 텐데 받는 사람이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까지 대응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수인 조의 분할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또 들어보면 A, B, C, D 4개의 원소를 1개, 3개로 그죠?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이런 거예요. 1개짜리 그리고 뭐 세트 상품이라고 놓고 봐도 3개짜리 봤을 때 1개짜리를 A 갖다 놓고 남은 거 B, C, D 1개짜리를 B 갖다 놓고 남은 거 A, C, D 1개짜리 C 갖다 놓고 남은 거 A, B, D 1개짜리 D 갖다 놓고 남은 거 A, B, C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거든요. 식으로 써보셔도 4개의 원소 중에 1개짜리 세트 상품 만들 거 연달아서 남은 3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널 만들 거 그죠? 이렇게까지 실제로 4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4개의 상품을 2개로 나누는 경우예요. 2개, 2개로. 그럼 식으로 쓰면 4개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B, C 선택해 2개 세트 상품 만들고 남은 2개 중에 2개 만들면 되는 거잖아. 6가지.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2개로 나눌 때 A, B, C, D, A, C, B, D, A, D, B, C 끝났네? B, C, A, D, B, D, A, C 끝났네? C, D, A, B 진짜로 6개 아니야? 아니죠. 왜냐면 A, B, C, D 이렇게 2개 분할하는 거랑 C, D, A, B 이렇게 2개 분할하는 경우는 동치예요, 동치. 같은 경우란 말이죠. A, C, B, D, A, C, B, D 같은 경우잖아요. 너도 같은 경우고. 사실상은 3가지란 얘기죠. 동수인조의 분할은 일반적인 분할의 수에서 동수인조가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가 상수에서 없어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개의 꽃송이를 몇 번 예를 들었잖아요. 한 2개, 3개, 5개로 묶어서 팔아 먹고 싶어. 그럼 9개 중에 2송이 선택. 남은 7송이 중에 3개 선택. 남은 4개죠. 2, 3, 4. 남은 4개 중에 4개 선택. 그래서 9송이 꽃송이를 2개, 3개, 4개로 분할할 수 있잖아요. 물론 2개, 3개, 4개를 분할이 아니라 분할한 다음에 A, B, C 세 사람에게 나눠 줄래? 그죠? 이렇게 보신다면 뒤에서 이 세 사람의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같이 대응적으로 왜냐하면 2송이짜리를 A, 3송이짜리를 B, 4송이짜리를 C가 갖는 경우랑 2송이짜리를 B, D를 A, D를 C가 갖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먹는 사람이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하시는 게 분배가 돼요. 자, 그런데 9송이의 꽃을 역시 이번에는 두 개, 5개로 분할하는 경우에서는 9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남은 7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남은
5개 중에 5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니까 걔 중에는 여기다 A, B, 여기다 C, D, 여기다 남은 5개를 이 분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동일한 이 경우에는 여기에 C, D, 여기에 A, B, 그 다음에 남은 5개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얘네 2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에서는 동치라니까요. 동수인조가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에서는 상수에서 없애줘야 된다. 그러니까 세송이로 나누는 경우에서도 사실상은 9개 중에 3개 선택, 남은 6개 중에 3개 선택, 남은 3개 중에 3개 선택이지만 너네 3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에서는 소거되어야 된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죠? 분할과 분배. 이게 되게 자주 쓰인다니까요. 중복조합, 중복순열에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문제로 한번 보죠. 77번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네요. 자, 문제 잘 보시면 자, 서로 다른 4개의 공, 서로 다른 4개의 상자. 공도 다르고요. 상자도 달라요. 자, 근데 넣은 공의 개수가 1개인 상자가 존재하도록 단 공을 하나도 넣지 않은 상자가 있을 수도 있어. 이거 뭐? 공 4개를 분할부터 하라는 얘기 아닐까요? 즉, 공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 공을 상자 A에 상자 B에 상자 다 달라요. D에 한 개 넣을 수도 있고요. 한 개, 2개 넣을 수도 있어요. 빈 상자가 있어도 되고요. 그죠? 문제 조건에서 한 개를 넣은 그 상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도 만족하고요. 2개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공의 색깔이 뭐 숫자가 써있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개 이렇게 한 개 2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일지라도 이번에는 너의 X, 너의 동글뱅이, 너의 세모네모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공이 4개가 다르니까 그걸 다 고려를 하셔야죠. 그럼 저 같으면 공의 개수를 먼저 분할하시겠어요. 즉 공을 한 개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 공을 한 개, 2개 넣으셔도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0개가 되겠다는 얘기니까요. 한 개도 안 들어있는 공이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케이스 3번은 뭐냐면, 한 개, 3개, 0개 넣어도 돼요. 한 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상자가 다르고요. 공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지금. 그죠? 이해하셨어요? 얘는 4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부터? 분할부터 하셔야 돼요. 공을 4개 중에 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개짜리를 하나 만드시고요. 남은 3개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해서 또 한 개짜리를 만드시고요. 남은 2개 중에 2개 선택하실 때 동수인조가 2개 조니까 2팩분해를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자가 4개가 A, B, C, D가 다른 상자이기 때문에 4개의 상자가 이제 분배로 넘어가는 거죠. 일렬로 배열돼야겠죠. 똑같이 한 개지만 여긴 별 모양, 여긴 동글뱅이 모양일 때 별 모양이 B에 들어가는 경우랑 그죠? 별 모양이 A에 들어가는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역시 공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남은 3개 중에 3개를 선택하실 때 분할 끝났죠. 얘는 동수인조 없으니까.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줄을 세우실 때 이제 4팩토리얼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한 개, 그러니까 0개 들어가 있는 상자가 CD. 그러니까 0개 순서 바꿔서 0개냐가 의미가 없어요. 얘는. 그죠?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한번 나누셔야죠. 그죠? 4개가 줄 설 때 얘네 2개, 빈 상자 2개가 줄 서는 경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 여기 한 개짜리도 똑같으니까 줄 서는 경우 의미 없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죠. 여기는 별 모양과 동글뱅이 모양, 공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별 모양이 A에 들어가는 경우랑 별 모양이 B에 들어가는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얘는 얼마예요? 4, 3, 12, 24. 24가지의 경우가 생기겠네요. 그죠? 자, 얘는 몇 가지예요? 4 곱하기 3이니까 12. 곱하기 2분의니까 6. 곱하기 4팩토리얼이니까 24 이렇게까지인가요? 곱해보시면 6, 4, 24, 144가지 경우가 생기고요. 얘는 4가지고요. 4가지란다. 2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까지네요. 4, 4, 16 곱하기 3이니까 48가지까지 합치시면 192에다가 24 합치시니까 216까지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몇 컨비네이션 몇이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명히 제한된 조건에 의한 케이스를 명확하게 나누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 문제 한번 볼게요. 그 원탁, 원순열. 자, 여자 3명 있고 남자 6명 있는데 같은 간격으로 둘러앉는다. 원순열, 원형별 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 3명 사이에는 1명 이상의 남자들이 앉아야 되는데 그게 마구잡이로 앉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 앉은 남자가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원탁이 있고 여자 3명이 하나, 둘, 셋이가 앉는데 그 사이 남자가 다 앉아야 되고 사이에 앉은 남자의 명수가 다 다르도록 6명이 앉고 싶다니까 이렇게 앉고 싶다는 거예요. 6명이 사이에 이제 각각 다른 숫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1, 2, 3 말고는 없잖아요. 2, 2, 2, 뭐 혹은 1, 1, 4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부터 하라는 얘기겠어요? 당연히 저 같으면 분할을 먼저 하겠어요. 왜요? 남자를 어쨌든 1명과 2명, 3명으로 분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6명을. 그러니까 똑같이 A, B, C, D, E, F가 들어가던 이 경우랑 여기 1명짜리가 B가 되는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고요. 여기가 A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남자 6명을 어쨌든 하나, 둘, 셋으로 쪼개놔야지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6명 중에 1명을 선택하고요. 남은 5명 중에 2명을 선택하고요. 남은 3명 중에 3명 선택할 때 1, 2, 3 동수인수 없으니까 끝. 이렇게 일단 나누는 게 남자를 나눠 놓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남자가 1명짜리, 2명짜리, 3명짜리 조가 만들어졌고요. 자, 다시 한번 원탁이 있는데 자, 원탁에 여자 3명이 먼저 앉아야 돼요. 그런데 원형 배열 하겠다는 얘기죠. 일단 빈 원탁에 여자 3명을 앉히겠다는 얘기니까 원순열로 2팩토리얼이 되는 거고요.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1명, 2명, 3명으로 그죠? 분할의 경우의 수죠. 얘를 먼저 계산해 보시면 6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4네요. 60까지가 맞물려서 일단 생각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자 3명을 원형 배열했고 남자를 1명, 2명, 3명으로 쪼개 놓은 상태인데 그 1명짜리, 2명짜리, 그죠? 3명짜리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반대로 여자 3명이 원탁에 자리 잡아놓은 경우에서 여기에 2명짜리, 여기에 1명짜리, 여기에 3명짜리 들어가는 경우는 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당연히 3팩토리얼, 그죠? 누구라도 원형 배열이지만 누구라도 자리 잡은 순간부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렬 배열로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매번 그렇게 앉는 경우마다 너는 상관이 없지만 너네 둘의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같이 생각이 돼야 되고요. 너네 셋이가 자리 바뀌는, 이 묶음 안에서 자리 바뀌는 경우가 같이 생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을 계산했더니 그것이 n 팩토리얼, 아니 n 팩토리얼이란다. n 곱하기 6 팩토리얼이더라. 자, 너를 만족하는 n 값은 누구게? 이거 찾자는 얘기죠. 6 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게 6 팩토리얼, 6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럼 6, 5, 30, 그죠? 120, 그 다음에 얼마? 720을 일단 만드셔야겠네요. 여기까지 60이고요. 너 계산하시면 3 곱하기 2니까 6이니까 곱하시면 6에 360이고 이렇게까지 곱하시면 720 만들어지니까 이만큼은 그냥 6팩토리얼 취급하시면 되네요. 그럼 너만 계산하셔서 n값이 되는 거잖아요. 6팩토리얼 곱하기 n. 뭐야? 2 곱하기 3 곱하기 2. n값 12. 이렇게까지. 이해하셨어요? 맞나요? 79번에 예, 맞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니까 오늘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짬짬이 오답을 좀 받아드릴 건데 정다면체치라는 요 문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사다리꼴 3개가 합동이고 밑에 있는 사다리꼴 3개도 이 6개의 사다리꼴이 합동이고 위아래 정삼각형 합동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8개의 색을 모두 이용해서 여기에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이게 문제거든요. 자, 일단 제가 설명 없이 이번에 식을 먼저 써볼게요. 저 같으면요. 8 곱하기 7 자, 곱하기 6 컨비네이션 3 곱하기 3-1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까지 갈 것 같아요. 계산 좀 해볼게요. 8, 7에 56이고요. 3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 되겠죠?
자, 2팩토리얼이고요. 3팩토리얼이고요. 2분의 1이니까 어차피 너는 3팩토리얼 괜히 계산했네요. 6, 5, 30, 120, 120 곱하기 56이니까 0, 22, 720이고요. 0, 0, 5 아니죠. 뭔 개소리야. 0, 2, 50, 0, 6이죠. 6, 7, 20 이렇게까지인가요? 맞네요. 자, 그럼 이 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쓸게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고민하세요. 제가 답은 제시했으니까. 자, 다 고민해보셨죠? 8개 중에 여기 칠할 색깔 하나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남은 7개 중에 맨 밑바닥 칠할 거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색깔 6개 남았는데 그 중에 3개를 일단 순서 생각하지 않고 선택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위에 칠할 3개를 선택했어요? 아직 원형 배열 안 된 상태잖아요. 선택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 3가지를 원형 배열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럼 남은 색깔 3가지는 밑에서 돌아가는데 이미 위에서 기준이 잡아졌기 때문에 남은 것 3개는 그냥 밑에서 일렬 배열되고 이게 합동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뒤집히는 경우, 그죠? 상수에서 없애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어때요? 좀 감이 잡히나요? 자, 반복만이 답입니다. 처음에 지금 여기가 제가 분명히 했어요.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 제일 까다로워요. 한 땀 한 땀 세야 되고 어떤 거는 이게 아닌데 약간 느낌이 껄끄러운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그냥 반복해서 암기하듯이 푸는 게 답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너무 완벽하게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적응해가면서 이해를 이제 깊이 있게 진행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최소한 이제 암기를 하시더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은 이제 병행하라는 얘기예요. 그 접점을 잘 찾으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한 땀 한 땀 다 세야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시행착오도 분명히 많이 겪으셔야 되고, 자, 센 마플부터 여기까지 끝내시고 센도 같이 병행해서 중복 순열까지 끝내 놓으셔야 제가 내일 중복작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로 풀어지시면 안 되고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수능 320일 깨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모레 또 봅시다.